한 주간의 IT 이슈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10월 12일에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 가지 이슈를 콕 집어왔습니다. 네, 토스의 타다 인수, 과연 잘한 결정일까요?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토스뱅크의 출범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소식이 있었죠. 바로 토스가 타다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죠. 왜 하필이면 죽어가는 회사를 인수를 하느냐. 특히나 보면 타다가 뭐 굉장히 씁쓸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모빌리티에서는 좀 실패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회사인데, 자, 왜 이런 회사를 굳이 토스가 인수를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쏟아냈죠. 자, 그에 대해서 토스 측은 동남아의 그랩이라는 서비스의 전략을 우리도 가져가겠다. 그랩이라는 거는 동남아에서 1등 하고 있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죠. 뭐 택시 운송도 하고 오토바이 운송도 하고 뭐 그런 식의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택시와 오토바이 서비스로 1등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뭐 동남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단 그랩을 깔아야만 뭐 어디 이동하더라도 이동할 수 있고, 동남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안 좋죠. 그러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나 그 택시조차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뭐 이제 예를 들면 대도시나 이런 데서는 아주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그랩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그랩이란 서비스가 1등을 먹고 나서 바로 거기에 페이먼트 서비스를 같이 붙였죠. 그래서 그랩페이라는 걸 같이 붙여서 소위 말하면 모빌리티와 페이 간의 시너지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랩이 만든 그랩페이는 단순히 모빌리티와의 시너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토스 측은 그랩이 보여줬던 모빌리티와 금융의 시너지,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여줄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스와 타다의 결합은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죠. 자, 뭐 일부 시장에서는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사들을 보니까 장외 시장에서 뭐 가치가 더 올라갔다, 토스의 가치가. 뭐 그런 얘기들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에게는, 제 생각에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게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정말로 토스가 타다라는 서비스에 대한 혁신에 어떤 묘안이 있겠느냐.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건 별로 없죠. 물론 이제 토스 측에서 정말 엄청난 묘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굳이 지금 오픈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오픈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감안은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과연 이 모빌리티 판에서 혁신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묘안이라는 게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설득력이 잘 안 먹힌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토스나 타다나 둘 다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1등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랩이 만들었던 그런 그랩이라는 서비스를 베이스로 해서 그랩페이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큰 파급력을 만들었던 그런 식의 전략이 과연 토스와 타다의 결합에도 먹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처럼 아예 메신저로 그냥 완전히 뭐 국민 앱이 돼버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뭐 페이를 붙이든 뱅크를 붙이든 뭐 그죠? 뭐 미용실을 붙이든 뭘 붙이든 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연 토스와 타다 뭐 2등 혹은 3등끼리 결합해서 글쎄 슈퍼앱 1등이 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전략인 것 같고, 이 설득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과연 토스가 타다에 엄청난 혁신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토스와 타다가 둘 다 그 해당 분야에서는 1등이 아닌데, 아직까진 국민 앱이 아닌데, 과연 뭐를 가지고 앵커로 삼아서 둘 간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결합이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 앱이 이미 됐던 그랩이라는 서비스에게 있어서 페이를 붙이는 것.
그죠? 금융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행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금융 분야에서는 뭐 2등, 3등, 게다가 최근에는 성장이 많이 정체된 상태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막 뱅킹을 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몇 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서비스이긴 해요. 토스라는 게. 근데 그런 토스가 여기에 또 심지어는 뭐 2등인지 3등인지 애매한 그런 택시 사업을 붙인다. 이게 과연 이제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정말로 토스 측에서 뭔가 히든 카드라도 있는 게 아니라면, 그죠? 네, 그저 그런 만큼의 대단한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뭐 혹은 쿠팡처럼 뭐 완전히 투자자들 등에 없고 머니 게임으로 그냥 확 치겠다, 뭐 이런 식의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번에 이 결합이라는 게 좋게 보여지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덩치를 키웠다는 데 있어서는 뭐 좋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또 양적 성장, 외연의 성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자면은 뭐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장외 시장에 뭐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회사가 상장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덩치를 키우기 이런 거 다 좋은데 상장은 이제 진짜 시작이란 말이죠. 근데 과연 이게 과연 두 사업 간에 시너지가 있어서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한 이 그로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이익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다지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동안 토스는 어떻게 성공해 왔나요? 사실은 규제 혁신을 이끌었죠. 이건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저는 아주 높게 삽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혁신, 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금융 분야에서의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죠. 예, 기존의 금융사들이 테이크할 수 없었던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UX적인 혁신을 또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혁신과 규제 혁신을 또 이끌어왔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택시는 사실은 이거 이상입니다. 그죠? 예, 규제만 혁신하고 서비스만 혁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이제 사실은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경쟁의 구도도 굉장히 강한 상태이고, 사실은 토스가 송금 앱으로 들어올 때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 미미하거나 직접적인 경쟁자를 정의하기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새로운 형태의 앱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빌리티는 이미 경쟁 강도도 굉장히 강하고, 게다가 택시 단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택시기사 단체,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스가 기존에 만들어냈던 그런 어떤 성공의 방정식,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혁신을 만들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이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뭐 혁신 뭐 안 만들어도 어차피, 그죠? 이미 판이 어느 정도 다 정체가 돼 있으니 뭐 쿠팡처럼 머니게임에서 한번 판을 흔들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쿠팡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계속 흑자를 못 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챌린지도 많이 받고 있고, 물론 언젠가는 흑자 전환을 하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고된 길을 가야 되고, 거기에 끝에 진짜 성공이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애매하게 실패하게 될지는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혁신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머니게임으로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미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정부의 규제도 그렇고 그냥 머니게임으로 플랫폼의 지배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다들 호의적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혁신을 만들기도, 뭔가 머니게임으로 시장을 흔들기도 하여튼 쉽진 않은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토스가 타다 인수해서 이 뭔가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한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빼들어서, 안 보여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그 큰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그렇다. 뭐 이런 것이죠. 자, 결국은 시장에 대단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토스가
타다를 통해서 혁신을 만들 것이냐. 요게 바로 핵심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덩치 키우고 뭔가 상장을 위해서 그렇게 걸음을 걸어가는 어찌 보면 그렇게 좀 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식의 길을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현재 성장이 정체돼 있는 그리고 토스뱅크도 어떻습니까? 뭐 벌써 지금 대출 한도가 거의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뭐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이라는 거는 규제의 벽에 많이 이제 막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금 앱으로서도 성장 가능성이 좀 한계가 있고 뱅크도 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토스가 오히려 이 타다를 인수한 것이 그런 그 성장 한계에 봉착돼 있는 그런 불안한 모습, 불안한 현재의 모습, 또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타다를 얼마나 토스가 제대로 혁신시키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물론 그동안 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기대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렇지만 하여튼 쉽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과연 토스가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